Today, we will be visiting SWNA, one of the largest independent design agencies in Seoul. From consumer goods to electronics to apartment exteriors, the agency ha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projects, collaborating with some big-name local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LG, Hyundai, and 3M, Google, Nestle, and Disney, to name a few. The agency has also designed the medals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ld in Korea. SWNA was established in 2011, and the name stands for Seogu and Associates. Today, we will be meeting with the founder and CEO of the agency, Seogu Lee, to talk about the design landscape in Seoul, his perspective on Korean design, his past and present works, and what he thinks needs redesign in the city. He will also be giving us a brief tour of his office, located in Bukchon, a serene traditional neighborhood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저는 산업 디자이너고요. 한국에서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첫 직장으로 실무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퓨처 프로젝트와 시애틀에 있는 티그라는 곳에서 각각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일하다가 모토로라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리드로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2011년에 SWNA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학생 때나 2000년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일본의 디자인이나 어떤 유럽의 디자인이나 미국의 디자인이나 그런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경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그 당시에 한국의 디자인들은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질적인 것들은 사실은 많이 다져가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때는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스케치하고 디지털 작업을 하고 엔지니어랑 협업하고 양산하고, 사실 그런 어떤 되게 단순하고 되게 빠르고 민첩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경험은 조금 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있던 스튜디오들이 좀 다국적인들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오신 분, 프랑스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오신 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융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실험들이 오가고 생각들이 오가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의 깊이라든지 확산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양성들과 어떤 그런 실험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움보다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소비재 제품들, 특히 IT 제품처럼 2-3년 만에 한 번씩 교체가 일어나는 제품들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소재적인 측면이나 제조적인 측면에서 트렌드도 빠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심미적인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는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매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에 가전제품이나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능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컨은 굉장히 차가운 바람을 잘 뽑을 것 같고,
TV는 굉장히 좋은 화질과 좋은 음향을 잘 표현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기능에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전자제품이야, 나는 가전제품이야라는 어떤 그런 목적성에 좀 충실했다고 하면 요즘의 가전제품과 그런 트렌드들은 좀 더 목적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는 목적도 있지만 그냥 보통 때 바라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지만 상시적일 때,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공간이랑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성과 상식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IT 제품이나 가전제품은 이제 목적성이 굉장히 짙었다고 하면 요즘의 제품들은 굉장히 환경에 잘 순응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테리어 오브제가 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시성, 그러니까 의자나 조명이나 뭐 테이블처럼 아주 상시적으로도 잘 인테리어 환경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뉴트럴해지고 있고요. 예전에 전자제품들이 좀 더 남성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전자제품들은 좀 더 뉴트럴해지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추세고, 또 하나의 추세는 이제 개인화에 대한 게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스포크라고 이제 조합해서 냉장고 패널을 조합한다든지 세탁기에 패널을 조합한다든지 컬러를 조합하고 머티리얼을 선택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LG나 다른 가전 회사들도 이제 그런 비스포크 같은 나만의 가전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게 좀 특이한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양산으로 이제 매스 프로덕트화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비스포크 같이 이제 내가 패널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배송받는 것들은 사실은 완전 하이엔드나 특정 제품군 외에는 이제 매스 프로덕트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매스 프로덕트로 이제 나올 만큼 이제 어떤 개인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세 번째 추세는 코로나와 더불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패션이나 뭐 자동차라든지 귀금속이나 뭐 이런 어떤 자기 외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10년, 5년 사이에 리빙이나 오브제 쪽,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어떤 그런 제품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다양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리빙 디자인이 굉장히 풍요로워져 있는 상태고 아주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센스가 좋아졌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어떤 느낌인데 계속 뭔가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일할 때 레퍼런스 이미지나 어떤 좋은 무드보드 이미지로 뭐 노키아라든지 뭐 소니나 뭐 지멘스나 뭐 이런 어떤 되게 모토로라나 이제 그런 회사들 제품들을 보면서 스케치도 하고 영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의 삼성은 사실은 거꾸로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꽤 많은 부분에서 선도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아직은 디자인이 탑 클래스라고 얘기하기엔, 글로벌리 탑 클래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전이나 IT 쪽은 제가 봐도 글로벌리 아주 탑 클래스의 디자인과 퀄리티와 어떤 제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조직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좋은 결과만 뽑는 것도 중요한데 좀 다양한 경험과 실험과 융합을 통해서 좀 더 선도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뭐 LG전자도 굉장히 가전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최근에 뭐 제니시스 같은 브랜드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이제 전기차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조금 패션 쪽인데 아이웨어 쪽, 그 젠틀몬스터라는 이제 선글라스랑 아이웨어 쪽 디자인도 굉장히 해외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제조업들에 대한 디자인의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수준들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한국 디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존재감이 좀 적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국 문화를 떠나서 디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일본과도 좀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약간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조금씩 띠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장인의 나라고 중국은 상인의 나라인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트렌드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시장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고 빨리빨리 제품을 내놓는데 또 중국의 어떤 감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단아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의 그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 일례로 저희도 중국이나 미국이랑도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어떤 섬세한 부분들을 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 윗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방적으로 누군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담당자가 하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일방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디자인 띵킹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하는 이제 좀 더 유연한 사고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옛날 2000년대보다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기 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클라이언트랑 일해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건설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어떤 이 단계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되는 업인데, 한 5년, 6년 전만 해도 건설사랑 일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딱딱함이. 근데 최근에 건설사랑 일하면 그런 어떤 디자인 띵킹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젊은 세대나 이제 좀 실무자 측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도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뭐 밑에 같은 건 다이어그램이나 글로도 저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 가서 뭔가 재밌는 거 봤거나 좋은 것들 경험했을 때 빠르게 찍어서 다 출력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냥 손으로 만든 거예요. 뭐 재고 자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입체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보면서 스케일 모델도 갖고 되게 도움 많이 돼요. 3D 프린트 한 거. 이거는 무선 주전자인데 곧 나올 건데 이제 저런 것들을 다 하고 디젤 작업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3D로 뽑아서 나중에 파이널 형태도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목업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만 제품처럼 돼 있는 실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 해서 외형이 양산됐을 때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태블릿 네. 디자인인가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양산되어 있는 제품들. 스케치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재밌고 이런 것도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서 밑에 가면 1대1로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마치고 나서 이제 3D로 디자인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광경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이렇게 킥보드 종이로 만든 거. 킥보드 디자인할 때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제 스케치하고 그다음 1대1로 종이로 만들어서 정말 구조와 맞는지 이제 이거는 그 메터앤메터 전시용. 네네. 여기가 이제 메이커 스튜디오. 재료 같은 거 가지고 만드는 이제 VR이나 AR 그런 디바이스 디자인 할 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아이웨어 같은 거 리서치하는 거. 전시 포사이트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공간 구성이라든지 콘텐츠들 같은 거 하면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느낀 결론은 서울은 인프라나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지하철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청결한 지하철 중에 하나고, 대중교통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인프라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하다못해 저같이 왼손잡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애자분들 같은 경우에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이제 도시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나름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거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도시의 어떤 느낌 자체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성과 좀 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범용성들이, 수용성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엄청 좋은 환경이죠. 산업 디자이너한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 종로인데 같은 동네 이제 저기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로 뭐 파이프 같은 것들을 뭐 전국하거나 뭐 레이저로 자르거나 뭐 이렇게 프로타이핑 하거나 그런 재료들이나 공장이나 소규모 뭐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근처에 뭐 현대미술관도 있고, 또 저희 사무실 앞에는
예를 들면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카드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디자인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전시나 트렌드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카페나 어떤 엔터테인 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서 사실 너무 정신이 없고 버거울 정도로 빠른 거니까 단점이긴 한데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포용력 있고 굉장히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 좀 진취적인 에너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서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하기에 되게 좋죠. 디자인적인 특징은 일단은 한강이 이제 서울을 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한강이 서울을 크게 자르고 있으면서 남쪽과 북쪽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북쪽은 구도심, 남쪽은 신도심의 어떤 차이가 극렬하고요. 그 한강이라는 어떤 그 지리적인 특징이 사실은 서울의 그런 버라이어티를 많이 좀 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이 그만큼 폭이 큰 강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도시의 어떤 그 얼번스케이프 자체를 좀 많이 좌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한강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좀 특색 있지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뭐 동계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올림픽 메달을 만들면서 조금 더 대중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모르는 대중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마일스톤 같은 역할을 하긴 해요. 결국에는 올림픽 정신과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달을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한국의 문화의 핵심은 저는 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좀 재미있는 조형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화의 씨앗이 되는 게 사실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한글의 문자를 한번 땅에다 심는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거를 물을 주면 이제 얘가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자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줄기를 동그랗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D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달의 의미, 그래서 문화가 자라는 어떤 과정과 인내와 역경, 그리고 그런 것들과 올림픽의 어떤 정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동그란 이제 플레이트에는 요 사선으로 이제 그런 줄기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한글의 어떤 익스트루드되어 있는 옆면이죠. 그리고 이제 메달의 측면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문자의 자음, 한글 자음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동그랗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그런 자음의 어떤 의미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아주 대비가 심한. 그래서 사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걸 전 되게 잘 지은 것 같거든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대비가, 낙차가 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비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함. We will now be visiting the Dongdaemun Design Plaza, also known as DDP, which i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Seoul Design Foundation. The DDP was built by the renowned late architect Zaha Hadid, which became her final work in life. Here at the DDP, we will be meeting with Sung Ja-yu, director of the Seoul Design Foundation, to discuss what the foundation does, how the Korean design industry evolved over the years, what characterizes Korean design, and what kind of design innovations are needed in the city.
과거의 디자인이 익명성을 통해서 대량 생산,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발신하는 형태였다면 점점 이제 우리도 과거 10년, 20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디자이너들이 실명을 가지고 자기의 디자인을,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비즈니스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디자인의 실명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이 직접 소비자나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큰 변화이고, 또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많은 소비자나 사용자들과 소통을 바로바로 해서 그런 소통이나 요구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접목한달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놀라워하는 거는 빠름이죠, 속도. 그거는 한국 하면 빨리빨리인 것처럼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변화들을 빨리 흡수하고 또 그거를 빨리빨리 실현해내고 시장에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빠름을 넘어서 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IT의 접목이랄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됨으로 해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의 이제 이런 소통 방법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빠름을 바로 시장에 내보내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이나 소비자나 사용자들의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까지도 빠르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갖는 그 국토의 규모, 그 소비 시장의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테스트 마켓을 하기에 굉장히 그 알맞은 정도의 시장과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충성도에 대한 고객 충성도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생산하는 속도만이 아니라 그 피드백에 대한 반응까지도,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는 이런 그 전체 사이클에 대한 빠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디자인의 문화 확산,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연구, 리서치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디자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디자인 서울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DDP를 개관하면서 DDP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서울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도심 제조 기반으로 서울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그 디자인과 관련된 소재나 부자재를 구매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도심 제조 기반의 도시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DDP가 있는 서울의 을지로 종로 이 일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소상공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DDP 디자인 페어가 지금 3년, 4년째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정착이 돼서 그 실제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디자이너들이 매칭이 돼서 더 퀄리티 좋은 메이드 바이 서울, 메이드 인 서울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같이 출시하고 소개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사실 한국 디자인의 위치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이건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근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K 디자인, 또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이런 재단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서울은 서울대로 S 디자인 이렇게 앞에 어떤 이니셜을 붙이는데
사실은 어떤 디자인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아, 이거는 정말 뭐 한국의 디자인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그거를 공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스스로 K와 S를 막 붙여가면서 약간 강요 아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더치 디자인이나 재팬 디자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그 나라의 스타일처럼 보이잖아요. 저희도 이게 사실은 디자인 안에서 이런 스타일들이 좀 만들어지고 뭐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게 한국의 디자인이구나를 저희들이 발산하고 내는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점차 인식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디자인이다라기보다는 요즘은 너무 개개인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디자인, 너무 좋은 뭐 훌륭한 디자이너인데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야, 한국 출신이야. 이게 이제 개인의 역량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묶어서 그냥 한국 디자인, K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개인의 역량들, 개인의 우수성들을 통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디자인의 위상들이 많이 높아지고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개인의 역량들을 실제로 모아서 좀 잘 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들이 저희 같은 시 산하의 디자인 재단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이런 디자인 진흥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디자인 업계나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뭔가 태극이 들어가고 우리의 전통 문양이 들어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K 디자인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K 디자인이 그런 한국이 갖는 요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 한국만의 시장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사실은 녹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빠름이나 지금 현재 디자이너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디자이너들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한국의 디자인, K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 디자인이 물론 다른 어떤 외국의 디자인처럼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의 보여지는 방식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어떤 사인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스트리트 퍼니처나 이런 이제 도시에 대한 도시 디자인들을 좀 정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굉장히 낙후됐거나 이런 오래된 도시의 흔적들을 다시 또 이제 리디자인하고 지금의 MZ 세대랑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변화가 되는 만큼 이게 그 역시도 이제 하나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다양성이 좀 서울이라는 도시에 존재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행처럼 하나가 유행하면 서울 전체가 다 바뀌었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나 이슈가 생기면 있던 것들이 또 다시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이런 층위를 도시가 갖기보다는 한 공간이 몇 년 단위로 얘가 처음에는 뭐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됐고 몇 년에는 뭐가 됐고 이런 변천사만 남게 되는데 이게 한 공간에 어떤 수직적인 켜가 남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지역이나 형태별로 그런 켜들이 좀 가로 형태로 좀 다양하게 시간의 켜들이나 이런 흔적들이 서울시 안에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